여러분 8월 월봉 만들어지기까지 6분여 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분과 함께 이제 시장은 무엇을 봐야 할까? 9월장에 있어서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쯤 우리도 수확할 수 있는지 큰 그림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나마 신나게 봐야죠. 올려주면 신나게 봐야죠. 근데 가만 보니까 네. 금요일은 한 달에 한 번 올려주는 것 같네요. 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3주는 쉬고 네. 마지막 주만 열리죠. 네, 그래야 올려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장중의 내용 보게 되면 상당히 뭐 이렇게 자신에 넘쳐서 막 쭉쭉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약간 좌우 전후 막 눈치 보면서 예, 움직인다는 시장 그대로 확인되는 것 같고요. 9월달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시장의 힘도 강하지 않은 상태고 거기다 요즘 거래량 보세요. 이게 무슨 시장?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에너지 마켓 막 밀집돼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란 점들 염두하시면서 그냥 살살 대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한 7조 정도 되어 보이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9월은 이라는 저희 시각을 열어놓고 어떤 섹터 좀 더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대표님? 네, 그래도 마무리는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 네, 이런 쪽으로 보는데 삼성전자 호가가 안 좋네요. 예, 마감 호가가 이러면 조금 섭섭한데요. 네, 일단은 관련돼서 그래도 어려운 한 달이었고 다음 달은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지금이 가장 고민되는 쪽이에요. 7월부터 시장 색깔 바뀐 이후부터 반도체가 좀 굉장히 쉬고 있다라고 표현해야 할지 이걸 좀 꺾였다고 표현해야 할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반도체 내에서의 가장 큰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이었고 근데 미국에서는 매수 의견 계속 내고 TP 목표 주가 상향 계속 내던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있어서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야 돼요? 네, 저희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하네요. 그러고 매도를 하네요.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쁘긴 한데 일단 실적 관련된 쪽은 뭐 하도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다음 새로운 모델 나왔을 때 블랙웰 나왔을 때 어떤 성장률이 지금과 같이 똑같이 좀 강한 모습들이 나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뭐 AI 시대가 아니란 거는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럼 이런 상황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를 대체할 만한 뭐 어떤 새로운 칩이나 뭐 주도적인 다른 대체 가능한 게 있겠느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긴 하겠지만 기대를 많이 했던 만큼에 나왔던 어떤 기대감과의 간극 그거를 좀 좁히는 과정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 좀 커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이거를 보유하는 전략은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움직인다 생각해서 좀 이번에 또 싸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매수했다가 좀 고점 때까지 정고점 때까지 쭉 들어온다 그러면 좀 반은 정리하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수긍을 잘 하시네요. 네, 그래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 사실 갖고 있는 건 없는데 뭐 갖고 있는 사람의 정말 함께 마음을 맞추면서 반도체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이쪽이 살아나면 투신도 살아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기뻐할 것 같아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모건 스탠리에서 피크아웃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표님 여기서는 태클 걸 거 있으세요? 태클은 걸 게 일단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뭐 AI 반도체와 함께 연결되는 쪽을 뭐 HBM을 뺀다고 하더라도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입니다. D램 가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고정 거래 가격이 아닌 스팟 가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가다가 좀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아니 그렇게 업황 사이클 좋다고 하는데 저거 좀 고점 아니야? 라는 이번이 그냥 뭐 슈퍼 사이클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소 사이클 호조를 보이는 사이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뭐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여러 가지 세트 쪽의 수요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를 다시 끌어내는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확인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확인되는 시간 정도로 보고 조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기다리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우리의 포지션은 이렇게 좀 저희는 생각해 볼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뭘 더 확인해 봐야 하고 뭘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특히 이런
D램 수요를 자극할 만한 네. 변화들이 좀 나올 수 있는지 이거 체크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AI가 달린 PC가 잘 팔리는지 그리고 또 AI 탑재된 스마트폰이 잘 팔리는지 대표적으로 이번에 애플이죠. 네. 애플의 인텔리전스가 뭐 벌써 출하량 주문량은 한 10% 늘었대요.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잘 팔리게 되면은 거기 들어가는 모바일 D램만 하더라도 벌써 용량이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는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하나 이제 제조업 지표 이쪽에서도 또 미국이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꺾이다 보니까 나온 현상하고도 거의 네.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금리 인하 시점인데 경기가 위축된다. 경기 민감주의 성격을 잇다 보니까 경기가 많이 위축되게 되면 또 영향을 받겠죠.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뭐 이렇게 볼 게 많습니까? 네. 원래 반도체 투자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적어도 D램 가격이 꺾이는 모습들이 네. 좀 완화되는 게 나와야 된다. 그렇게 다시 턴하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아마 또 다시 움직일 겁니다. 그런 흐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달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8월에 월봉이 오늘 딱 완료가 되는 시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시장에서 좀 플러스를 만들었기는 했지만 우리 김민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8월의 금요일 중에서 이번 금요일 한번 또 이렇게 올라보네라는 얘기를 해주셨던 만큼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이제 쭉 올라줄 건가에 대한 기대를 실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코스피, 코스닥 지금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 탄력도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이 주는 의미는 코스닥 시총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제약바이오까지 중심을 오늘 잘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스피 그래도 오늘 0.45%네요. 0.45% 올라서면서요. 267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기여로 봤을 때 그래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수 상승 이끌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종목에서 힘을 내주기는 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HLB가 시총 상위단에서 조금 더 3위로 올라오게 되면서요. 흐름 만들어갔고 이와 함께 1.54% 상승 767선에서 오늘 장 막판 들어서 좀 더 고점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사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 기조를 보이다가요. 갑자기 그 매수가 많이 꺾였습니다. 물론 선물 현재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매수 폭이 굉장히 많이 꺾이게 되면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 지금 규모를 보시면 매도 쪽으로 잡혀 있잖아요. 원래 쭉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다가 장 막판 들어서 물량을 대거 투하했습니다. 사실 오늘이 MSCI 지수 재조정 날이기도 합니다. 리밸런싱 날이기도 해서 수급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8월 월 말이기 때문에 수급 변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수치 이상으로 더 많이 밀려 있을 수 있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요. 그 따라서 오늘 매도 우위 강력하게 좀 집계가 됐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 오늘 기관 쪽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 현재 동시호가 구간을 반영한 수치상에서는 4천억 원, 5천억 원 가깝게 그래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강력했었던 포지션 변경이 있었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좀 끌었습니다. 지금 매수 우위 찍혀 있고요. 기관도 함께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릴게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보면서요. 전반적인 분위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뭐 그래도 어제에 있어서 오늘 조금 올라준 건데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많이 밀려지게 되면서 사실 74,300원까지 내려온 자리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36%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됩니다. LG엔솔은 0.77% 내렸지만 사실 월봉으로 오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보면은 3개월 내렸었던 자리를 이번 8월 달 한 달 동안만 완전히 만회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했었던 8월 한 달 동안에서 시총 상위주에서 가장 강력했었던 상승 퍼포먼스를 보였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했고요. 삼바도 2.51% 올라가면서요. 월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 7월, 8월 이 여름장을 수놓았다라고 해도 과언 아니었고요. 현대차, 기아는 오늘 또한 음봉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2%대 강세, 네이버가 2.55% 올라서면서요. 오늘 간만에 힘을 또 써주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제는요. 계속해서 이제 시총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가는 속에서 1%대 상승 보였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조금 차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HLB가 3위로 올라오면서 5.52%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봉상으로 봐도 사실상 7월, 8월 계속해서 계단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 리가켄 바이오, 휴제, 셀트리온 제약, 제약바이오 중심 잘 잡고 있고 리노공업이 0.82%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색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이 갑자기 뺀 것에 있어서 저희는 좀 공포감을 느껴야 하나요, 대표님? 그걸 또 못 참고 그대로 파네요, 동시효과에. 그러니까요. 네, 아무래도 무슨 MSCI 리밸런싱 뭐 이런 얘기 쪽에서 뭐 나온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예. 그래서 편출되는 종목들과 함께 나온 게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끝나고 내용들 특히 근데 뭐 반도체 쪽이 지금 상승폭이 많이 줄었네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좀 변심을 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쪽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미국 시장 안정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오늘 팔았던 거 다시 사세요. 예, 이거는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내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뭐 강하게 매수로 좀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커지겠구나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700선 언제 안착하나 이거 좀 계속 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오늘 뭐 조선이라든가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쪽이 좀 강했고요. 그밖에 뭐 바이오주 선별적으로 강했다라는 쪽들 눈길이 끌고 있는데 네. 약간 이제 주도주가 뭐냐에 대해서는 좀 분분합니다. 그쵸.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반도체 좀 많이 쳐졌고 그 사이에 2차 전지 아니면 뭐 또 바이오 이런 쪽에서 약간 순환매가 계속 돌아오면서 키 맞추기가 또 나올 수 있는 흐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2700 위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조금 더 낫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또 리밸런싱이고 월 말이기 때문에 수급적 변동은 아마 예측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9월 달 시장이 좀 좋았으면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안고 오늘 볼 수 있었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이게 일회성 이탈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반도체가 좀 끌어주려면 사실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는 2700 착지를 해줬으면 하긴 하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 진짜 블랙 먼데이를 만들고 8월 5일 날 잊을 수도 없어요. 그날의 꼬리만 남겨둔 채 그냥 횡보세거든요, 월봉상. 네. 반도체가 좀 이걸 끌어줄 수 있는 힘, 동력을 가질까가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지금 그러면 사두고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4848을 하면서 노려봐야 되는 거예요? 48에 32. 48에 30.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 반도체의 성격과 네. 또 HBM으로 인해서 AI와 관련해서 끌고 가는 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반영하고 메모리 반도체 성격들은 아직은 그게 또 아주 강하게 턴하는 모습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우려감들이 반영돼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 확인되게 되면 또다시 레벨업은 될 텐데 그것만 믿고 다시 뭐 디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거기다만 마음 턱 놓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도 많이 밀렸다. 그러면 좀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또 저항대 들어온다 그러면 좀 줄이고 하는 이런 기본 물량 외에는 왔다 갔다를 좀 하셔야 이게 조금 더 시장에 맞는 전략이 아닐까. 그만큼 또 시장의 변동폭도 커 있다는 얘기고 거기서 나오는 또 분위기도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량 보세요. 이런 거래 가지고 뭐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 열렸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반장만 열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쪽에서 좀 취약한 시장에 대한 대응 자세는 좀 움직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레이딩 기회로서 활용해보는 전략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그러면 반도체 종목이 사실 진짜 많아서요. 어디를 좀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실적 좀 되고 그렇다 반도체 공정상 그래도 좀 돌아가는 분위기가 나는데 아직 주가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쪽이 어딜까라고 보다 보니까 종목 중에서 월덱스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월덱스. 네, 이 회사는 애칭 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재료인데 저희가 보통 뭐 파츠, 쿼츠 이런 얘기하죠. 네네네. 네, 그쪽에 들어가는 이렇게 이종용 보호 용기부터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시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섹터 종목들이죠. 그중에서 애프터마켓이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제조사에 직접 납품하는 이런 모습들 쪽으로 봤을 때는 성과가 나오면서 이게 2분기 때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위축됐다가 다시 이제 업황이 돈다는 대표적인 섹터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실적은 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반응이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강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눌림목 들어오는데 추가로 그렇게 크게 밀릴 자리는 좀 없지 않나 네. 라는 쪽에서 이 정도 부분에서는 다시 진입해서 턴하는 과정들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안정적인 자리에서 노려볼 수 있는 구간 말씀 주셨고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실적이면은 네. 좀 고점은 한 번 더 내도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아마 올해 잘하면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높다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점이 작년 9월 달에 나왔던 가격이 29,800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3만 원대 정도까지 일단 목표로 삼아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좀 빠르게 LS 일렉트릭까지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챙겨왔습니다. 일단 최고가 기준 30% 넘게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지금 근데 이 종목은 옆으로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사실 MSCI 일단 뭐 얘기는 있었고 그럼 이제 여기서 수급적인 유의미성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보니까 외국인이 그래도 와 4거래일 연속 사기는 삽니다. 기관은 계속 팔고는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MSCI 리뷰 들어오는데 혹시나 외국인 수급 때문에 네. 덕분에죠. 예. 덕분에. 다시 한번 저항대 부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한 17만 원대 중반대 이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교체 매매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팔고 차라리 HD 현대일렉트릭으로 이럴 때는, 차라리요? 네, 강한 걸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등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일렉트릭 반대거든요. 지금 나머지 네. 종목들은 밑에 기준선 밑에 있지만 이런 쪽은 위에 있다라는 쪽에서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장주격 성격으로 이제 옮기는 쪽에 있어서도 아이디어 여러분 함께 챙겨보실 수 있었겠습니다. 좋습니다. 8월 한 달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민수 대표님과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9월장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많은 장이 될 수 있기를 머니투데이 방송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